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그 중심에 용산과 서울역이 있다.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서울시장이 있으죠. 오세훈 시장께서 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 어디든 도보 10분 철도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하신 분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산, 부동산 자산은 증식할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고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죠. 용산에서 삼송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오늘날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연계해서 대박지역 예상해보면 어딜까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고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고요. 6월 29일, 7월 5일, 7월 9일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6월 29일 날이죠.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 방향 제시, 이 내용에도 언급이 됐고요. 두 번째로 7월 6일 날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 이 내용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됐나 싶었는데 뒤쪽에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는 부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시를 때렸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되겠고요. 앞으로 10년간 철도 먹거리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에서 삼성까지 복선 전철로 만들도록 하겠고 연장 길이는 20.2km, 연장 사업비는 1조 8천억 원 정도를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광역철도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 이 내용에서는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우선 노선도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용산서부터 삼송까지 이렇게 핑크 색깔 라인으로 제가 표기를 해봤고요.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21년 6월 2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언급이 됐고요. 21년 7월 5일 날 5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발표한 자료에는 분당선 연장만 포함이 됐습니다. 결론은 이 사업은 10년 먹거리에 들어갔고 5년 먹거리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신분당선 라인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오늘날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남에서 정자까지 2011년 10월 28일 날 개통을 했고요. 다음으로 정자에서 광교까지 16년 1월 30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이죠. 22년 5월을 목표로 해서 강남에서 신사까지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27년까지 신사서부터 용산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광교 중앙서부터 호매실까지 2023년부터 28년까지 연장 사업이 이미 확정이 되었고 이 부분을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조금씩 연장을 시킨다고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아래쪽으로는 호매실부터 봉단까지 연장을 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용산서부터 삼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죠. 용산에서 삼송,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오늘날 움직임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사 한 줄만 봐도 게임은 끝납니다. 우리 동네도 포함됐을까? 21개 철도 노선 수도권 집값을 뒤흔든다. 이러한 기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 용산, 수원 등 폭발력 커서 은평구서 20분대 강남까지 접근 가능하다.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북부 연장선은 삼송, 은평 뉴타운, 독바위, 상명대, 시청, 서울역, 용산을 잇는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분당선 2단계 연장, 용산에서 신사와 맞물려 수도권 서북부에서 시청, 용산, 강남을 이어지는 노선으로 만들어진다. 이 노선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지역은 이 뉴스에서는 은평구 일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불편했던 교통편이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꽂히는 노선 신분당선이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출퇴근함에 있어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고수도 같은 생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노선별로 역사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핵심은 이렇게 한번 흘러가 볼게요. 앞으로 만들어지는 역부터 강남역까지 오늘날 이동시간 그리고 앞으로 예상시간 정도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미래가치가 큰 권역 어딘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노선도 두 가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제가 숫자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시청역 찍고 그 다음에 상명대, 그 다음에 독바위, 그 다음이 은평, 뉴타운, 삼성까지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발표한 노선도 조금 다르고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노선도 좀 다르고요.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모든 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내는 역사, 여기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면 서울역, 시청역, 상명대, 독바위, 은평, 뉴타운, 삼성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경복고, 경복궁 이런 역사도 포함되어 있는 노선도 볼 수 있고요. 1번, 2번이라고 제가 한번 표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오른쪽 사진 한 장 더 보시면은 독바위에서 삼성역 사이에도 몇 개 더 정거장 만들어지는 이러한 노선도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7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단선 서북부 연장이 왜 목적지를 강남으로 정고순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환승하지 않고 강남으로 다이렉트로 꽂힐 수밖에 없는 노선이고, 두 번째죠. 강남이란 권역이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출퇴근 시간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노선임에 틀림이 없고, 그쪽 일대로 다이렉트는 꽂히는 노선이 만들어지거나 연장이 되게 되면은 그쪽 일대 부동산 가격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걸 우리는 과거의 학습 효과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면 드리겠고요. 자, 먼저 용산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역 오늘날도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앞으로 GTX를 머금은 노선이 되겠죠. 최근 하루 탑승객 정도를 살펴보면은 한 6만 명 정도 될까요? 19년도부터 꾸준하게 줄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1호선 경의중앙선뿐만 아니라 KTX, ITX 청춘,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굉장히 많은 노선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용산서부터 강남역까지 오늘날은 약 33분 정도가 걸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 노선도가 다이렉트로 꽂히게 되면 10분 정도면은 강남까지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러면 용산역을 가운데에 두고 가장 핫한 섹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봤더니 용산역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파란 색깔 섹터, 그리고 신용산역을 가운데 두고 하얀 색깔 섹터 정도를 초역세권이다. 약 350m 조난에 고밀복합이 가능한 지역으로 앞으로 변할 확률이 크다. 이미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사진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 가능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역 좌측 여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곳이죠. 용산국제업무지구 아실만한 분은 아실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용산역을 시작으로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노선이 오늘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다음으로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말하면 뭐랄까요? GTX 트라이앵글, 청량리, 서울역, 삼성역 요 세 개의 트라이앵글 중에서 한 노선이 되겠고요. 계획으로는 GTX A와 B 노선을 머금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임에 틀림이 없고 그 풍채, 풍모까지도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역사를 됐나, 얼마나 많은 기관장들이 변경이 됐나, 바뀌었나 한번 살펴봤더니 1945년도부터 서울역이 있었고요. 현재까지 역장만 57명이 교체됐다고 이야기하죠. 제 옆쪽에 여기 이름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다 서울 역장들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역 오늘날 인구 이동은 얼마나 될까요? 2020년을 기준으로 종합해서 약 11만 6천 명 정도가 하루에 탑승객 인원수로 나오고 있고요. KTX, 새마을, 무궁화호 같은 경우에도 약 10만 명 정도로 표기가 되어져 있네요. 서울역부터 강남역까지 오늘날 이동 시간은 29분 정도가 걸리는데 앞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진행되게 되면 12분에서 15분 정도면 도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두고 요 섹터 한 번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주택 구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재테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가능한 요 네모칸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오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21년 6월 28일자 기사죠. 서울역 일대가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서울역도 개발을 하고 역세권 주변도 끊임없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 되겠죠. 자,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울역 일대는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B 노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신안산선, 수색 금천구청 고속철도 등 5개 노선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현재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4개 노선이 교체하고 있고 KTX, 광역, 지역버스 환승센터가 마련되어져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오면서 철도망만 무려 9개가 들어가는 엄청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청역이 되겠습니다. 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1호선과 2호선을 품고 있고요. 1호선 같은 경우에는 74년 8월 15일, 2호선 같은 경우에는 84년 5월 22일 날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객 수는 2013년도에 10만 명 정도로 피크를 찍고 꾸준하게 증감폭을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6만 8,700명 정도가 탑승객 인원수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19년도에 10만 명이 또 한 번 넘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니 당시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청을 많이 방문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네요. 이동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강남까지 2호선 타고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오늘날 41분 정도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만들어지게 되면 13분에서 17분 정도면 이동 가능할 것 같다 예상할 수 있고요. 그 시청역을 중심으로 섹터 한번 보여드리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상명대역이 되겠습니다. 상명대가 어디 들어가 있나 봤더니 서울시 종로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예상해보자면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종로구 열린청장실에 들어가서 보면은 민선 7기 공약 실천 계획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자료에서 신분당선 조기 착공 추진이라는 내용 21번째 공약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노선도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바로 이곳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 3호선 라인 오른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고,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이곳 일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허나 제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KDI 보고서 이런 것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정확한 역사 나와 있는 거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대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크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사는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동시간 감히 예상해보면 이렇죠. 14분에서 20분 정도면 상명대에서 강남역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독바이역이 되겠습니다. 독바이역은 오늘날 6호선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20년 12월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탑승객 수는 약 6,000명 정도를 찍다가 오늘날은 4,800명 정도, 약 5,000명 정도가 하루 탑승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동시간이죠. 소요시간 50분 정도가 걸리는 게 현실이나 앞으로는 16분에서 한 23분 정도면은 강남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요. 이미 6호선이란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바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러한 문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은 불광동 227-7번지 일대에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불광동 227-7번지 1원에 이러한 모습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지도에 입혀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게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아래 불광역이 들어가 있는데 불광역 쪽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독바이역 아래쪽으로 불광 제5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어쨌든 6호선 라인으로 오래된 주택가 천지 개발하고 있는 모습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고, 이게 고밀복합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일대를 선점해서 먼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앞으로 신분당선이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독바이 역세권 존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은평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색깔이 두 가지 색깔로 보이실 거예요. 조금 진한 색, 옅은 색이 있는데 서울과 경기권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가장 끄트머리 쪽에 은평 뉴타운역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관련도 위치도를 보면은 진관중교라고 하던 이곳 일대, 제 이름이 정진관인데 진관중교 요곳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 사실 뉴스에서는 신도중까지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허나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역이 되겠습니다.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3호선 자리하고 있죠. 1996년도에 개통을 했고 탑승객 수는 약 28,000명 정도로 그닥 많지 않은 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삼성 역세권 존 한번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약 도보 10분 반경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오늘날 삼성역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 위쪽으로는 구도심 플러스 임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바로 아래쪽에는 창릉천이 흐르고 있죠. 요게 창릉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창릉천 바로 아래쪽에는 이편의 세상 시티, 삼성 오피스텔 등 고층 건물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바로 오른쪽 삼성역 우측에는 힐스테이트 삼성역 오피스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1년 12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편의 세상 시티 요 아래쪽에는 스타필드, 하나로마트 등 대형 쇼핑몰들 자리하고 있고요. 정고수 이 고양 스타필드에서 9월 8일 수요일, 10월 30일 토요일 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라이브로 한번 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이곳에 접수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은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역사를 주고 주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 군데가 뻥 뚫려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되겠죠. 그래서 소액 투자로 관심 가져볼 만한 지역, 이 일대가 되지 않을까 정고수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삼성역 주변에 요 위쪽으로 개발 권역이 뻗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정부 지침은 역세권 주변 350에서 500m 정도를 고밀복합 개발, 용도를 바꿔서 고밀복합 개발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추진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위쪽으로 뻗어나가기는 쉽지가 않고 아래쪽에는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가 있고 천이 흐르고 그 일대에 나지막한 지역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 삼성역에 신분당선까지 꽂히게 된다? 그러면은 저 땅을 저렇게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높이 짓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소액 투자 관심 가져볼 만한 지역은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인데 2011년 강남에서 정자, 2016년 전자에서 광교, 2022년 강남에서 신사, 27년 신사에서 용산, 28년 광교에서 호매실과 더불어 이번에는 서북부 쪽으로 시원하게 연결되는 용산 삼송이 확정이 났죠. 자, 위아래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신분당선, 철도가 있다가 없어지는 곳도 이유가 반드시 있겠지만 철도가 없다가 만들어지는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선전 말고 답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관심 갖고 공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